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금 국힘 경선 과정, 내년 대선 본선 과정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국힘은 그 탈 사람 다 탔습니다. 김동연이나 안철수는 안 탈 거예요. 그 안철수하고 김동연이는 애초에 민주당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그냥 그대로 하다가 그냥 소멸되면 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칭찬할 점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면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국힘 경선 주자들이 한 5명을 추리라면은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 5명이 아마 경선 본선에 갈 겁니다. 경선 2차 컷하거나 2차 컷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강점, 단점, 약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의 5년 동안의 악정과 국정과 난정과 국가적인 파괴, 정신적인 피폐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분노 투표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치려고 국민들은 3월 9일날 모일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신념이 없으면 고고TV는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어제 대선 주자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강점,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시점으로 가장 강력한 야권의 지지율 1위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부터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가 왜 60대 이상, 60대 중반 이후가 주로 지지할 거예요. 60대 중반 이후 70대, 80대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으니 당신 같은 진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어달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또는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분노적으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게 60대 이상이라고 지금 나오죠. 근데 60대 중반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9세부터 요새 투표권이 있으니까 하여튼 19세에서 20대로 보고 20, 30, 40, 50의 윤석열의 지지율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다 끌고 봐야 3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 국힘의 대선 주자가 된다 그러더라도 30%뿐이 안 돼요. 그럼 중도의 확장과 진보의 확장을 윤석열이가 밖에서 한 달 동안 또는 3월 4일 이후로 구성한 것이 실패로 끝나서 국힘을 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죠. 환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윤석열의 장점이 뭐냐? 미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벌써 이재명 같은 놈들이 대통령에 나오려고 생각조차를 못하죠. 지금 국민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문재인을 지키자. 근데 이재명이 되면 난 문재인이 지켜질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문재인을 깨버리자, 꼬셔버리자 하는 세력하고 지금 충돌이죠. 이거는 자유파, 좌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의 개념은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강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적인 친화력이에요. 인간적인 친화력. 그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단성이 있다. 결단성이 있다. 집요함이 있다. 검사로서의 집요함이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보면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집어넣을 적에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으로 집어넣고 조국을 잡고 올라가면서 문재인에 저항할 때, 그죠? 폭발력을 항상 갖고 있다. 그럼 대통령이 된다면 그 폭발성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냥 문재인만 쳐줘.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어줘. 문재인 족속들을 작살내줘. 족속들을 작살내줘. 그 염원이에요. 그
그 이후로 생각하지 않아요. 60대 중반 이후 70대들이 지금 지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인간적인 친화력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강점으로 봐요. 그런데 과단성과 결단성에 있어서는 전 실망을 했어요. 밖에서 한 달 동안 돌 필요가 없었어요. 국힘에 입당을 했어야 됐다고. 집요함도 있어요. 윤석열은. 그리고 윤석열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현대시대의 2030이나 미래 세대에서 기대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과거의 리더십이에요. 그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과거의 리더십, 즉 따고 형님 같은 리더십이죠. 요새 윤석열이가 25일날 6월 25일날 이준석을 만나서 치맥 해동을 하고 3천 시실 윤석열이 혼자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구 가고 부산 가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검태섭이 만나서 저녁에 술 한 잔 마시고, 그렇죠. 술을 한 잔 들어가니까 반말도 나오고 자기의 본성이 나오더라. 그죠? 먹어. 화끈하게 말이야. 통하게 말이야. 화통하게. 그죠? 그게 과거 60년대, 50대 뭐 중후반도 이런 생각을 해요. 50대 중반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여러분. 50대 중반 이후부터 그 세대들이 술로 끈끈하게 친목을 도모하고 술로 끈끈하게 소통한 그 시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요새 20대, 30대는 술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끈함과 끈끈함이 형님 포스가 술로 인해 가지고 자신감의 표현이더라. 그렇죠. 그것도 강점이다. 기존 세대의 볼지엔 그게 강점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제 행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죠? 부산 가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녔죠. 그때는 벌써 입당한다는 결심에 섰을 때고, 그죠? 술 먹고 또 술 먹고, 그죠? 그 다음 시장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 죽는 거를 먹으면서 하나 더 먹고 싶다. 야, 어디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형식을 파괴한 거죠. 솔직히 과거에 사람을 사귀는 방법, 사람을 가깝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국힘의 그 김태호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형님 아우라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적인 친화력이, 그런 윤석열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서민적으로 입고 다니죠. 김건희 씨가 그렇게 불만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옷 좀 사입어라. 사주는 거 왜 안 입고 다니느냐. 근데 넥타이도 안 매고 윤석열의 몸에 큰 걸 걸치는 같은 맞지도 않는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게 인간적인 친화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사시구수한 거죠. 윤석열이는 사시구수할 적에 자기가 모든 세상을 알고 모든 걸 갖다가 그 이론으로 다 정리했다 그러잖아요. 그 인간적인 친화력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간애들이 있죠, 왜? 박민식이, 신지호, 뭐 이학재, 김두아, 또 한 명 누구였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박민식이나 신지호 같은 샌님 스타일이죠. 그래 윤석열한테 딱 가보니까 말이죠. 화끈해 그냥 먹어. 그죠? 그렇게 걔네들이 하는 거 보면은 직설화법을 구상하더라. 소통도 직선적으로 하더라.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정치인들한테 수사를 안 붙이고 빙빙 돌아가지고 직선적으로 말하더라. 술 몇 잔 놓고 먹다 보면은 윤석열하고 누구나 형님 동생이 된다. 이게 말이야 과거의 말이지 노무현 스타일이고 전두환 스타일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신주호 같은 애는 말이야 똥폼을 잡지 않아서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러고 또 윤희석이라는 애, 얘도 같죠. 그죠? 윤희석이는 또 시장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도 한테도 먹어. 자갈시장에 가서 회를 못 먹어가지고 말이야. 진짜 물이 좋은 생선을 회를 먹었어야 되는데 하고 투정하기도 말하고. 그리고 조언을 하면은 그냥 흡수를 하더라. 원래 정치 신인들은 다 흡수해요. 조언을 하면 신인 흡수를 하고 수첩 열심히 메모하더라. 그리고 한 손으로 악수하지 말고 두 손으로 악수해라 그러면은 그걸 금방 알아듣더라. 그죠? 제가 윤석열을 보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건 똑같죠.
이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들 50대 이후 50대 후반 이후의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윤석열에. 이게 과거의 기존 기존 세대의 기성 세대의 친화력이고 인간적인 스킨십 리더십이었죠. 이게 60대 이상들한테는 먹힌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주 강한 강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2030들하고 40들한테는 과연 먹힐 것인가, 그런 걸 볼 것인가 하는 문제. 하여튼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서울 법대 하면은 실제적으로 다 초엘리트, 초엘리트. 또 윤석열이가 대학교 다닐 적에 윤석열이가 7구학번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때는 공부사회 때였으니까 몇 명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서울 법대 엘리트들은 말이죠. 사람들 앞에 군림하며 굉장히 말이죠. 엘리트적인 기질을 나타내고 샤프하고 대중들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친하기고 지들만의 그룹을 갖고 있고 지들만의 카르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과거에 순댓국도 먹고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도 주절주절하고 그죠? 그런 게 친화력인데 그래서 중광이도 떨어 쫓아다니고 절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대중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원해요. 그 문재인이가 카리스마 전혀 없죠. 카리스마하고 착한 선한 정치를 코스프레 하다가 나라를 망쳐버리니까 일도 양단으로 그냥 쫙 갈라치우고 말이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인간적인 친화력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60대 이상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무조건 박근혜를 집어넣듯이 문재인도 집어넣어줘 하는 그 이유 하나뿐이 없어요. 미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윤석열 같은 경우가 초엘리트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엘리트 기질을 스스로 외모에서 외양에서 말로서 또는 술로서 불시키고 있다. 엘리트 기질을. 검찰총장 하면은 말이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단성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걸 갖다 윤석열이는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다 불식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재형 서울법대 출신이고 대선에 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죠? 감사원장 이해창, 감사원장 최재형하고 비교가 되죠. 이해창은 내가 칼이 있다. 너무나 말이 송곳 같은 칼로 대중 친화력이 전혀 없었고 그렇죠. 아주 강력한 인상만 줘가지고 실패했죠. 물론 김대엽 병풍 사건도 있었지만은 최재형 같은 경우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나타나고 윤석열은 품바 같은 카리스마로 나타난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썼더라고. 이런 거를 품바 같은 기질이 있다. 윤석열은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최재형 같은 경우는 범생이 그죠?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꼭 세인트 그죠? 성스러울 정도로 성스러울 정도의 오블리스 노블리주를 갖다가 시행한 인생사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니 윤석열하고 술 한잔 먹으려면은 뭘 알아야 먹지 아무하거나 먹겠어요? 아니 뭐 같은 검찰총장 검찰청 내에서 청소라도 하고 그죠? 그래야지 말도 걷지. 근데 사람이 이게 윤석열한테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 최재형한테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최재형 같은 경우는 왠지 온화한 할아버지 같은 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쉽게 느껴지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일단 덩치가 크니까 자기가 다가가야지 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 총장 같은 경우 그때 조국 사태 한창 일어나고 추미애 사태 한창 일어날 적에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 가서 검찰청 앞에서 윤석열을 지지할 적에 들어가면서 차에서 내가지고 염려하지 마시라 제대로 하겠다고 그런 스킨십도 보이고 그게 대단한 강점이에요. 근데 그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보이죠. 그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뭐 독실한 신자고 또 아주 집안 자체가
노블리스 오브리지를 갖다가 그대로 실현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친화력이 말이죠. 서민적인 친화력이 굉장히 강점을 나타내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아니 경선이 끝나고 대선 1위로 되잖아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대중들이 좋아할 그 체질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김건희 씨를 동반하고 유세를 하면요 폭발적인 인기가 나옵니다. 근데 원희룡 같은 경우는 좀 깝죽대는 스타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너무 논리적이고 그죠? 신사적으로 이렇게만 인식이 돼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따지겠는데요. 윤석열은 자기가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총장이라는 걸 갖다가 해체해버려요. 대중의 인상에서.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문재인을 친 검찰총장, 박근혜, 이명박을 친 검찰총장이라 그러는데 그게 불식이 돼가고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대단한 강점. 그게 윤석열이가 정치를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냥 몸에서 풍기는 인간적인 친화력, 그죠? 서민적인 리더십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하게 지금 강점으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대선 본선에 가면은. 응? 백킹만 잘해주면 돼요. 대선에 통과한다는, 대선 경선에 국힘에서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윤석열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걸 당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당을 접수하려고 계속 딴짓을 하게 되면은, 강력한 저항을 부딪힐 거예요. 2050 세대하고 일반 국민,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